네, 지금부터 내란 끝까지 판다. 내란 재판 저희가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취재 편의점 단독입니다. 자, 내란 끝판 오늘도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 간사님 그리고 민변의 최세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노상원 재판이 열렸다고 해요. 노상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맞습니다. 네. 영현백이 자동빵으로 떠오르면서 무서운데 이번 주에 노상원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이번 주 노상원 재판이 거의 공판으로는 처음이었죠. 지난번까지 이렇게 약간 좀 재판부가 서두르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일단은 판사가 직위원하고 달라요. 그래서 판사가 직위원 판사가 아닙니까? 직위원 판사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여기는? 성함은 제가 까먹었는데 제가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일단 저는 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시간 끌지 않습니다. 아, 판사가? 예, 판사가 시간 끌지 않아요. 속전속결합니까? 예, 지금 공판 준비 기일도 보통 2번 하는데 한 네. 번만 하고 바로 공판을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하자마자 딱 하는 말이 이제 이 재판 이제 구속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5개월 내에 지금 사실은 이제 4개월이죠. 사실 4개월 내에 모든 신문 다 끝내겠다. 네. 빠르게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피고인이랑 변호인 검사들도 다 이제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라. 이건 시간 끌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처음부터 표명을 하고 들어갔고요. 네. 하고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좀 되게 열심히 해요. 일단 진행하는 거가 열심히 네. 하는 게 아침에 10시에 시작하면 보통 점심시간이 12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12시가 넘어도 재판을 안 끝나요. 근데 재판을 거의 이제 계속 보통 12시 되면은 이제 직위원 판사는 칼같이 끝내거든요. 네네. 여기까지 하시죠. 밥 먹고 2시에 하시죠. 이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 판사는 안 끝내요. 재판을. 오. 네. 안 끝내요. 계속 합니다. 그걸 계속 하니까 심지어 변호인 차례인데 변호인이 신문하다 말고 이거 계속 하나요? 저 점심시간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일단 하시죠. 뭐 이렇게 계속 하고 그래서 오전 재판이 40분 넘어서 끝났어요. 12시 45분. 아, 진짜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오후 시간은 또 그대로 정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끝났다고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후 시간은 또 그대로 2시에 해요. 중요한 것은 노상원 재판에서 핵심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도대체 노상원은 누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수첩에 그런 끔찍한 체포명단 그다음에 부품 공작 이런 것들을 한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 일단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이번 내란 재판 어디에도 지금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에? 아직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네. 노상원 수첩이 기소가 안 돼 있습니까? 네. 기소가 안 돼 있고. 그럼 노상원은 지금 뭘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수첩이 이제 공개가 됐고 그 수첩 내용으로 이제 외환죄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수사가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저께 재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엄 전에 그 문상호로부터 이 국회에 출동할 체포조 명단을 작성을 하게 한 그래서 그 군사 기밀인 각각의 군대 그 군인들의 개인 정보를 본인이 입수한 것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어저께.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노상원도 구속기한 만료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얼마 남았죠? 이제 7월에 추가로 기소가 되었거든요. 네. 7월 초인가? 그래서 연말에 끝납니다. 예. 와, 12월이면 어쨌든 지금 이 재판 속도전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되었으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이거는 언제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럼 내란 특검에서 이거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내란 특검이 나왔던 게 해경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 해경을 압수수색한 게 그 소위 이제 그 야권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동해바다에 뭐 이제 소장시킨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혹시 그 과정에 좀 해경이 있었던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각에서. 그러니까 저기 뭐 배에 태워가지고 저 서해바다에 빠뜨리려고 할 때 노상원 수첩에 배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나오죠.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그 노상원 수첩의 실질적인 내용은 실제로 최후 자행되었던 내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초안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 수첩의 내용은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수정이 되었을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내란 특검이 좀 수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것도 지금 외환죄도 다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대로 다 떠나서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은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왔다. 일단 노상원은 그러면 혹시 표정이나 이런 건 좀 보실 수 있으셨어요? 노상원의 상태는 어떻던가요? 어떠셨나요? 그거는 네. 전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처음부터 증인이 정보사 대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다 차편막이 쳐져 있었어요. 이미 법정에. 네. 그래서 사실 판사 얼굴도 못 봤어요. 사실 그렇군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법정의 사람은 목소리만. 얼마나 있었어요? 법정이 좀 작은 법정이었어요. 한 방청석이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네네. 작은 법정인데 예. 뭐 방청석 일반 방청석은 뭐 거의 없었고요. 노상원의 목소리는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예, 목소리도 안 변호인만, 들려요? 예, 변호인만? 목소리는 들리는데 예. 판사와 변호인, 검사 목소리만 들립니다. 노상원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겁니까?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한 마디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나왔던 정보사 대령 증인 2명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네. 익명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모두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누군지 알겠죠. 정보사. 예. 예. 저 김대령하고 이제 정대령, 예. 김봉규 대령과 정성호 대령 예. 정보사에서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문상호와 노상원의 명을 받아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햄버거 회동. 예, 햄버거 회동, 예. 햄버거 회동하고 그 전에도 카페 회동도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선관위 직원들 체포해서 데려올 이 예. 부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을 뽑아가다 너네가 그 2명 네네. 정성우 대령이랑 예. 그 이제 김봉규 대령한테 예. 그 명단 좀 뽑아가다 지시했던 거거든요. 예. 그 2명이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음.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사표막이긴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렇게 새롭게 나왔던 거는 이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내란 전에 네. 김용현이 장관이 됐을 때 말 돌아가 보시면은 그때 원래 신원식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신원식이 갑자기 김용현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장관이. 네, 네. 그때 나왔던 게 사실 신용현이 그 김용현. 신원식이 네, 신원식. 그 문상호를 날리려고 했다. 문상호 사령관을 예, 예. 그때 왜냐면 문상호가 그때 정보사령관 그 얘기 있었죠. 북파군장 요원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질시키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김용현이 살려준 거죠. 앉혀버리고 그때 그 밑에 그 이제 문상호 밑에서 예. 그 작전에 연루되었던 책임자가 이분이었다는 거예요. 김봉규 대령. 예. 이분은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진급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노상원이 접근해가지고 예. 너도 이번에 진급해야지. 그 얘기 있었죠. 이 얘기 이거 잘 처리해주면은 너 나중에 여단장 될 거야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정보 유출은 굉장히 큰 죄예요, 정보사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징계감인데 오히려 그 징계감인 그 책임자들을 갖다가 자기 내란의 인물로 포섭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조폭에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약점이 있는 약점 사람. 있는 네. 사람을 이제 들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역할을 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IMS 모빌리티에 그죠? 30억, 50억씩 돈 내라고 한 그 김예성 그 집사의 집사 게이트를 살펴보면 거기에도 다 기업들이 약점 있는 기업들, 민원이 있는 기업들이 다 그렇게 연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뇌물 주고받은 것 그 이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래가 네. 있었던 거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 노상원 재판에 대해서는 왜 수거 대상을 그렇게 정한 건지, 그리고 당시의 출금 조치,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실탄 분배 뭐 등등에 대해서 뭐 해놓은 말들이 너무나 끔찍한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내용이 다 드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씨가 6번째 재판에 안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 재판은 우리 최세한 변호사님 들어가셨나요? 네, 저랑 같이 어.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이번에 또 당첨이 당첨되셔가지고 당첨.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아직도 근데 당첨 이런 걸 해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네, 그렇게 아. 되어 있는데 보니까 확실히 좀 인원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왔어요. 이게 뭐 한덕수가 구속이 기각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좀 사람들은 많이 왔고 제가 이제 직위원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네네. 아까 이제 노상원 재판에서는 판사가 다른 분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판사가 굉장히 중간에 많이 개입을 했다고 해요. 그게 왜냐하면 검사하고 변호인이 서로 증인신문을 하다 보면 본인이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바로바로 그 궁금증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어떤 법리적인 지점에서 좀 밝혀져야 되는 게 있는지 증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본 직위원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인한테 직접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판사가 증인한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유무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리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변호인도 알 수 있고 검사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예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게 참 지기현이 제대로 지금 재판을 보고 정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번 재판에서도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딱 두 개를 보니까 딱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재판장이 관심이 없구나 이 재판의 실체에 대해서. 맞아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판사 재판을 보니까 이 판사는 이렇게 관심도 많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예. 이거 분명히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런 거 직접 물어보고 사실상 예. 증인을 검사, 변호사, 판사가 다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기현 판사는 그냥 보기만 해요. 질문 제지도 안 하고. 아니 지규현 판사가 지금 자기가 룸사롱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는데 이 재판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연 이틀 동안 추미애 위원장이 지규현 판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법사위 회석상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서 물었어요. 샤르망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샤르망이라는 데가 그레이스라는 술집의 사장이 또 운영하는 별도의 룸사롱이 있으니 그게 샤르망이고 지규현 판사가 사진만 찍었다고 주장하는 데가 그 샤르망인데 이 샤르망은 고급 룸사롱으로 한 상 차림에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리고 제보자에 따르면 그날 먹었던 게 650만 원 상당의 향응이다. 그리고 동석했던 변호사도 그 사실관계를 다 토해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규현 판사만 내란 재판을 하면서 구속 취소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풀어주고 한다는 뻔뻔한 소리가 나는 사진만 찍고 나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지규현 판사를 뭐 최소한 징계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도 가만히 있고 공수처도 수사했다는 소리가 없고 일단 대법원이 뭔가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경과를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뭐가 되었든 간에 예. 너네가 조사한 결과 어떻게 나왔고 뭐가 나왔다. 이걸 공개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적절한 처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침묵을 하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그거를 그냥 뭐 별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더더욱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재판에 대한 불신을 법원이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답하다 갈 때마다 이렇게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지기현이 이 재판에 관심이 없는 이유를 좀 알 것 같긴 하네요. 예. 본인의 지금 어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것들이 달려 있으니까. 나 여기서 판사 앞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이거 되면은 형사처벌. 사실 앞에서 무슨 이게 목숨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아니 네. 지규현 판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자기 지금 직을 그렇죠. 잡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게 더 중요하겠죠. 여기서 어떤 협잡을 통해서 뭐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걸 그냥 봐 넘길 일도 없고 법사위원장은 추미애고 추다르크가 앉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 내란 수계도 재판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걸석 재판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러다가 또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윤석열 또 걱정이죠.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일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정된 대로 재판이 가도 12월 말까지 지금 다 공판기일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근데 공판기일 끝나는 날 12월 말에 12월 하순에 바로 선고하지 않을 거란 말이거든요. 보통 선고 기일이 한 몇 주 한 이상 달 정도는 잡히죠. 걸리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구속 기간 끝난 뒤입니다. 풀려난다는 거예요. 구속 기간 만료도 윤석열 포함해서 전부 다. 내란 사범들이 전부 다요. 예. 선고가 나지 않으면 다 풀려납니다. 예. 올해 안에 선고가 나지 않으면. 예. 근데 지금 그 일정이 이미 올해 말까지 잡혀 있어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란 사범 다 풀려난다. 아까 그 노상원을 예. 맡은 그 판사랑 너무 다른 거죠. 사실 예. 구속 기간 전에 무조건 끝내야 무조건 되는 거예요. 끝내고 선고까지 하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예. 그게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거고 예.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예. 근데 참
이런 사건에 특히 이렇게 사건이 3개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위원이 배당이 되었다라는 것도 조금 참 웃기기는 한데 아니 근데 예.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역시 조희대 파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용지에서 후보 이재명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파기환송으로. 그 엄청난 것을 또 만약에 저희 그런 취재편의점이 게-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네.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이 있으면 예, 그거는 그거 자체로 사법농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 자체로 엄청난 범죄, 사법농단. 예, 예.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앞에 그 김영남 의원께서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좀 있죠. 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구속 기간이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약간 가장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면 네, 또 그걸 핑계로 변호인들이 예. 처음부터 다시 하자. 재판을. 네. 예. 그러면 또 이게 시간이 또 엄청 길어지는 거거든요. 재판 기간이. 그러면 또 풀려나는 거고요. 예. 사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이유가 예. 그것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재판부의 구성의 기준이나 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면밀히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큰일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란 끝판을 하는 이유는 재판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정말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그 내란 세력이 다시 또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와서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그것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저희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직위원 판사가 계속 이 재판을 끌고 가다가 재판 자체를 형해화시킨 다음에 자기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딴 재판부로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판사가 와가지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 사이에 내란 수계는 풀려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건 안 된다. 이제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상황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들이 계엄의 당시에 항명했던 조성현 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이게 이분 아니었으면 서강대교 못 넘었습니다. 그날 그렇죠. 국회 못 그렇죠.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성현 단장이 목숨 살려줬어요. 예. 어제 나왔던 이 증인들이 공통점이 조성현 단장의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조성현 단장의 이제 부하인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조성현 단장이 지시를 받고 처음에 이제 조성현 단장이 일단 소방사에 그 이진우의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회에 네. 가서 봉쇄하고 이제 끌어내라. 음. 그 지시를 받고 처음에는 부대원들을 보냈어요. 그 출동했던 부대원 그 부대장들이 증인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조성현이 들어가라고 했다. 그렇지만 들어가 보니까 민간인들 너무 많고 시민들 너무 많고 이제 충돌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때 바로 조성현 단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러면은 너희는 더 이상 작전 진행하지 마라. 충돌하지 마라. 너희는 시민들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예. 조용히 있어라.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바꿨단 말이에요. 바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속제대는 아예 서강대교 넘어오지 마라. 네. 라고 하면서 그 순간 이제 항명을 한 거죠. 그 예. 계엄 지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이 계속 이 증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조성현이 진짜로 뭐 이제 총기 탄약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맞아? 근데 맞다고 하니까 그 지시는 사실 이진우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조성현 단장의 항명을 예. 사실은 이진우도 그렇게 시켰다라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조성현 단장이 부대원들한테 예. 너네는 총기 탄약 휴대하지 마라. 그건 차에 두고 그냥 몸만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충돌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지시를 한 거를 들었다고 증언을 한 건데 그거는 사실 이진우가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진우도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시민들과 충돌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를 하면서 예. 조성현 단장을 자꾸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직위원 판사가 갈래를 좀 타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줘요. 그게 네. 참 중요하고 어휴 답답해. 이 예. 변호인들 저도 어저께 참 느낀 게 이 예. 증인이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거든요. 검사 같아요. 그게 검사 같아요? 네. 검사 근데 출신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도 신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판사가 끊어야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그 윤곽근 변호사가 정말로 저는 그 사람이 뭐 공안 출신 검사인지 사실 몰랐는데 어저께 그 증인신문을 보면서는 약간 안기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기부. 네, 그 정도로 정말 증인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물론 어저께 증인은 그거 이렇게 막 아주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제재를 해야죠. 네. 이게 과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인이었잖아요. 그 탄핵 심판 때에도 조성현 단장이 나와서 이 똑같은 증인을 했거든요. 이진우한테 들었다. 윤석열이 그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네. 빼내라고 했다. 네, 끄집어내라. 이 증언을 했고 예. 탄핵 심판에서 증언했고 그 결정적이었어요. 파면 선고에. 네. 그때부터 이 윤곽근 변호사는 이걸 탄핵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 주장을 무효화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정영식 그 보수 성향의 정영식 재판관까지도 네. 적당히 해라. 그렇게 증인을 압박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유지가 돼서 파면 선고가 된 거고 그 재판이 윤석열 내란 재판에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 네. 증언이 네. 그거를 지금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거를 이제 무효화시키려고 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그 엄동설안에 응원봉을 들고 10대, 20대, 그쵸. 30대 청년들이 주력군이 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위기를 구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수습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오히려 역행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렇죠. 예. 그 포인트에서 진짜 열받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변호인들이 물어보면서 자꾸만 부각시키는 게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폭행당했죠. 이걸 계속 물어봐요. 무슨 군인들이. 군인들이 폭행을 네. 당해요. 시민들이. 그때 오히려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막 욕설 듣고 막 총기 뺏기고 그랬죠. 이걸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시민 그 당시 그 당시 국회를 지키려고 갔던 시민들을 가해자로 만들어요. 네. 물론 이제 군인들도 고충이 있었겠죠. 뭐 이제 불법 부당한 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일단 예. 시키는 대로 하고 예. 뭐 그런 고충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때 갔던 군인들과 시민들 중에서 누가 더 무서웠겠습니까? 네. 군인들은 이 무장이라도 하고 있죠. 시민들은 맨몸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법정에 그때 여의도에 나갔던 시민들이 한 명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화가 나는 포인트입니다. 참 이게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내란 재판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끝까지 감시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안 계시면 저희가 이런 소중한 얘기를 이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민변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상훈 수첩에 민변 3번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민변이 3번이나 출연한 참여연대도 나오지 않았나요? 참여연대는 그냥 그 집회 주도 세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집회 주도 세력, 예. 집회 주모 세력 뭐 이렇게 주모 있거든요. 세력 아마 이제 이렇게 그 중에 하나. 예. 민변에 대한 노상원의 악감정. 예, 이걸 그러게요. 참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외치는 세력들을 이제 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 내란 세력이 다시 살아오는 경우는 반드시 우리 역사에서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내란 재판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엔 또 어떤 재판이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도 이제 윤석열 재판이 이제 바로 월요일 날 좀 시작이 됩니다. 그나마 조금 하나 좀 다행인 거는 지기현 판사가 어제 재판 말미에 추가 기일 지정하자고 했어요. 11월 달에 4번 추가 기일 지정해서 하자. 그래야 일정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4번? 예. 윤석열 장난합니까, 2번, 지금? 김영건 2번 지정을 더 하자고 어제 말미에 얘기를 했어요. 참. 그래서 물론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스케줄대로 가면은 풀려날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좀 그나마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답답한 가운데 내란 재판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사실 그대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